절대다수자란 한 지역구에서 50% 이상을 득표한 후보만 당선되는 그런 제도입니다. 단순 다수제에서는 그런 거 상관없이 1등만 하면 당선됐잖아요. 근데 절대다수제에서는 그냥 1등으로는 충분하지 않다. 반드시 어떤 후보를 지지한 유권자가 지지하지 않은 유권자보다 더 많아야 당선될 수 있다. 50%의 득표를 넘어야 한다. 이런 조건이 있는 겁니다. 자, 지금과 같은 선거 결과에서 여기서 1등은 누구죠? 지금 이 5명의 후보가 출마해서 어떤 선거에서 이런 득표율이 나왔을 때 B 후보가 1등이죠. 단순다수제에서는 B 후보가 국회의원에 당선돼요. 하지만 절대다수제에서는 B 후보가 50%를 못 넘었기 때문에 아무도 당선되지 않은 게 됩니다. 자,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? 만약 여기가 프랑스라면 결선투표제를 사용해요. 결선투표제를 사용하면 이렇게 아무도 50%를 넘지 못했을 때 어떻게 할까요? 간단합니다. 투표를 한 번 더 해요. 투표를 한 번 더 하는데 이번에는 이 처음 투표할 때 1등 한 사람하고 2등 한 사람 이 두 후보만 놓고 투표를 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지금 이 1차 투표에서 1등은 24%를 받은 B 후보고 2등은 23%를 받은 D 후보죠. 그러면 두 번째 며칠 뒤에 한 번 더 투표를 할 때는 투표용지에 B 후보와 D 후보만 있고 A 후보, C 후보, E 후보는 안 올라가 있는 게 됩니다. 자, 그렇게 해서 두 사람만 놓고 투표를 하면 누군가 하나는 50%를 넘었겠죠? 그럼 그 50% 넘은 사람이 당선되는데 지금은 D 후보가 50% 넘었네요. D 후보가 국회의원에 당선된 겁니다. 이것이 바로 프랑스 같은 결선투표제를 채택하는 나라에서 국회의원 선거에서 아무도 50%못 넘었을 때 하는 방법이고요. 호주 같은 나라에서는 대한투표제를 사용합니다. 우리는 선호투표제라고 더 많이 알죠. 보통 단순다수제나 아니면은 방금 우리가 얘기한 결선투표제에서는 투표를 할 때 이렇게 투표합니다. 투표용지에 여러 명의 후보자가 있으면 그 중에서 자기가 가장 지지하는 후보 이름 옆에 표시를 하죠. 자, 저는 C 후보가 제일 좋아요. 그래서 C 후보 옆에 도장 콱 찍었습니다. 자, 근데 대한투표제에서는 투표하는 것이 좀 달라요. C 후보를 가장 지지하잖아요. 그럼 C 후보 이름 옆에 도장 콱 찍는 게 아니에요. C 후보 이름 옆에 숫자 1을 씁니다. 내가 C 후보를 제일 좋아한다. 근데 그런 다음에 C 후보 다음으로 나는 A 후보가 좋아요. 그럼 A 후보 이름 옆에 숫자 2를 써요. 그리고 C 후보 다음으로 A 후보 다음으로 나는 D 후보가 세 번째로 마음에 들어요. 그럼 D 후보 이름 옆에 숫자 3을 적어요. 그리고 E 후보가 다음으로 마음에 들면 또 E 후보 이름 옆에 숫자 4를 쓰면 되겠죠? 이런 식으로 좋아하는 순서대로, 선호하는 순서대로 투표를 합니다. 자, 그러고 나서 이제 개표를 합니다. 자, 참고로 처음 개표할 때는 1순위 투표한 것만 카운트합니다. 그러니까 저는 아까 전에 C 후보를 1순위로 적었으니 제 표는 지금 C 후보한테 가 있는 겁니다. 자, 이렇게 개표를 일단 했는데 그 결과 50% 넘은 사람이 있나요? 지금은 아무도 50%를 못 넘었죠. 자, 그러면 결선투표제 같으면 투표를 한 번 더 하는데 대한투표제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꼴찌 후보를 한 명 탈락시켜요. 지금 꼴찌 후보 C 후보죠. 그런 다음에 C 후보가 받은 표를 다른 후보들한테 나눠줍니다. C 후보한테 투표된 그 표들에 2순위 투표 누구한테 되어 있었냐에 따라서 나눠줘요. 그러니까 저는 1순위에 C 후보 적고 2순위에 A 후보 적었잖아요. 그럼 제 표는 A 후보한테 간 거예요. 자, 지금 또 봅시다. 또 이번에도 50% 넘은 사람이 없죠? 그럼 또 꼴찌를 탈락시켜야 해요. 지금 꼴찌는 A 후보죠? 그럼 또 A 후보를 탈락시키고 A 후보한테 간 표들을 2순위 투표 누구한테 했냐에 따라서 그 다음에 원래 땅을 보였다가 A 후보한테 간 제 표는 3순위 투표 누구한테 했냐에 따라서 또 나눠지죠. 그러면 저는 3순위로 D 후보를 적었으니까 제 표는 이제 D 후보 표가 된 겁니다. 또 50% 남은 사람이 또 없네요. 50% 넘은 사람이. 네, 그러면 또 꼴찌를 탈락시키고 꼴찌 표를 나눠줘야겠죠. 그럼 지금 꼴찌는 D 후보죠. D 후보를 탈락시키고 나눠주는데 저의 표는 아까 전에 C 후보도 없고 A 후보도 없고 D 후보도 없으면은 E 후보한테 내 표를 주겠다라고 제가 4순위에 E 후보를 적어놨으니까 이제
이 후보표가 된 겁니다. 제 표는. 자, 이제는 50% 넘은 사람이 나왔네요. 이렇게 하다 보면 언젠간 누구 하나는 50% 넘을 수밖에 없죠. 그럼 이 50% 넘은 그 사람이 당선되는 겁니다. 네, 상당히 재밌죠? 저 이 막 동그라미들 움직이고 저거 만드느라 힘들었습니다. 네, 개표 과정이 좀 복잡하지만 하여튼 저게 호주 같은 데에서 하는 대한투표제고요. 결선 투표제나 대한투표제를 하면 단순 다수제가 가진 세 가지 문제 중에 하나를 해결해요. 바로 지지한 사람보다 지지하지 않은 사람이 더 많은 그런 후보가 그 지역 유권자를 100% 대표하는 국회의원에 당선되지 않습니다. 왜냐하면 결선 투표제나 대한 투표제를 하면 무조건 50% 이상의 득표율이 나온 사람이 당선되는 거잖아요. 그러면은 그 사람을 지지한 사람보다 지지하지 않은 사람이 더 많은 그런 일은 일어날 수가 없죠. 그래서 그 문제는 해결됩니다. 하지만 여전히 지역구 획정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선거 결과가 바뀔 수 있다는 그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요. 또 1등을 하지 못한 후보들의 정책은 모두 무시된다. 그것도 해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.